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금리가 좀 출렁거리고 삼성전자 노이즈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답답한 흐름을 보였죠. 근데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의 4월 PC가 나오게 될 텐데, 이 수치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다시 내려가느냐, 내려가게 되면 우리 증시가 이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슈로는 종목들 이슈로는 중요한 자리까지 밀린 삼성전자 이번 주에 상승 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위치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특징주로는 자동차, 화장품 이런 종목군들이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더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지난주 주요국 증시 보면 뭐 우리 증시도 부진했지만 사실 인도, 대만 정도 제외하고는 뭐 이렇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나라는 없었고 미국이 좀 특이했습니다. 다우가 빠지고 나스닥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기술주들 특히 뭐 엔비디아가 시장 멱살 잡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다우 같은 경우는 보잉이 워낙 많이 빠져서 그 영향을 좀 받았죠. 근데 어쨌든 지난주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선전을 했다. 뭐 그 덕에 이제 대만도 올라갔잖아요. 근데 우리 증시는 뭐 삼성전자가 좀 주춤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들별로 보면 미국은 뭐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이제 강하게 올라갔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일라이릴리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나스닥 지수를 좀 주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그동안에 꾸준하게 강세 보였던 JP 모건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뭐 화장품주, 반도체 중에 일부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한 업종이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매도 우위,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 코스피에서는 자동차주가 이제 수소차 이슈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강세 보이고 대형주 중에서는 하이닉스 정도만 엔비디아 효과로 하이닉스만 올라갔고 그 외에는 뭐 대부분 다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일부 종목군들 양시장에서 일부 종목군들만 선별적으로 올라가고 대체로 하락한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던 이제 그런 주간이 되었습니다. 뭐 가장 핫했던 건 역시 엔비디아인데 역시 뭐 AI 모멘텀이 강하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뭐 AI를 언급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잖아요.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엔비디아 실적도 잘 나오다 보니까 지금 목표 주가 1,400달러 까지 가장 상단이 1,400달러입니다. 여기까지 등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 1,200달러 정도면은 목표 주가 순위가 거의 한 15위 밖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목표 주가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 전체 시총이 1조 8,6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노란색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고 연두색이 엔비디아 시가총액인데 우리나라 전체, 그러니까 코스닥, 코스피 합친 거, 그 시총보다 엔비디아 시총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독일 시총도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 한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주식 분할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주식 분할 결정했던 주요 기업들, 그러니까 12개월, 향후 12개월 동안 분할 이후에 주가가 하락한 케이스는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고전했던 케이스가 뭐였냐면 아마존이었거든요. 그 아마존이 주식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몇 달 동안, 이때 이제 증시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는데 몇 달 동안 하락했다가 결과적으로는 12개월 후에 결국에는 어쨌든 주가가 플러스로 갔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돌이켜보면 이제 웬만하면은 분할한 기업이 지수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냈다. 근데 이게 뭐 미국이 원래 주식이 계속 우상향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12개월 동안 주가가 더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할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더 선전했다. 근데 이제 관건은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매력적인 상승률을 12개월 동안 보일 거냐, 이거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지, 뭐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상당히 좀 시장을 귀찮게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리를 자극했던 재료 중에 하나가 S&P 글로벌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해서 이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꺾이겠네? 이런 분위기가 됐다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일반 소비자들한테 지금 경제 어떤 것 같아요? 소비 늘릴 거예요? 아낄 거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데이터인데 이게 뚝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돼서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이 잡히겠는데, 그러니까 지표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요란하게 움직이는데 어쨌든 금리가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흐름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이 높아지는 듯한
그런 차트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4.3 밑으로 4.3% 10년물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2년물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이런 추세가 지금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높아지고 고점 높아지는 추세선 안에 있죠. 그러니까 저 추세선 하단으로 깨고 내려와야 되고 그 내려오는 게 이번 주 PC가 그 계기가 돼서 한 4.7% 밑에까지 떨어져 줘야 그래야 좀 안도감을 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채금리 추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FOMC 의사로 연준위원들의 발언 때문에 이제 금리가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첫 인하는 한동안 7월설이 유력했다가 지금 9월설까지 빠졌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 PCE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예상치보다 조금 아래로 나오면 이제 또 금리가 툭 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PCE가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금리하고 환율하고 같이 가거든요. 위에가 10년물 금리고 아래가 달러 인덱스인데 거의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빠져주면 환율도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PCE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 같다. 실제로 뭐 좀 이번 주 나오는 데이터 보면 지금 근원이 2.8, 헤드라인이 2.7이 지난달 수치였거든요. 근데 지난달하고 똑같이 나올 거다. 전월비는 둘 다 0.3이었는데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CPI가 있고, 그러니까 PPI, 이게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PC 이렇게 각각 있잖아요. 각각 개념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마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마트에 이제 제품을 공급하는 단가, 이게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럼 파는 가격은 뭐냐? 그게 이제 CPI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PC는 뭐냐? 그러니까 고객들이 마트 가서 이제 총 그냥 구매하고 나온 소비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달에는 그 가격이 얼마 올랐거나 내려갔거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전달에 10,000원 딱 소비했다 이마트에서. 그럼 이번 달에 소비해서 올라갔거나 내려갔거나 알아서 골라 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귤값이 많이 올라가고 사과값이 덜 올라가면 귤을 덜 사 먹고 사과는 더 사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잖아요. 지난달에 10,000원 샀는데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14,000원 샀다. 그러면 PC가 40%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서 이제 10,000원어치 지난달에 샀는데 이번 달에 13,000원 샀다. 그럼 PC는 30%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비자들이 얼마를 지출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부터 중요하지만 그래서 PC를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예상치가 지난달하고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심은 뭐가 있냐면 클리블랜드 이제에서 데이터를 잡는 그런 걸로 보면 지난달보다 살짝 내려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추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장에서는 지난달하고 제발 똑같이만 나와줘라 이렇게 하면서 내심은 살짝 아래로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기대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다음 달에 발표될 5월 수치 같은 경우는 떨어졌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에 예상치보다 살짝 아래로 나오면 이거 여름에 PC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증시가 강세를 보이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감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나오는 PC 지난달하고 동일하게 나오면 안도감, 밑으로 나오면 환호, 이거 0.2%포인트 높게 나오면 증시 여기서 한 50포인트 정도 하락 이렇게 기준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외국인들 어쨌든 4주 연속 매수긴 한데 매수 규모가 너무 적죠. 저거는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지켜본 거지. 그리고 매도하는 날에 편차도 좀 심해졌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관망 모드로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어쨌든 그런 가운데 뭘 샀나 봤더니 하이닉스하고 자동차 하이닉스 지난주에 거의 7천억 원 가까이 그러니까 엔비디아 효과라고 봐야겠죠. 그다음에 자동차 현대차와 기아를 4천억 정도 매수해서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외에 뭐 조선주 일부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자동차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조선업종, 그다음에 음식료주 이런 것들이 좀 포진해 있었고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이제 반도체 그리고 제약 바이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2차 전지, 반도체, 엔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엔비디아 효과 관련된 종목군들 반도체가 좀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고 코스피에서는 자동차주 수급이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에 조금 이런 변화가 종목들별로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수급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삼성전자 많이 빠졌죠. 86,000원에서부터 10,000원 정도 빠졌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한 위치에서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상 중요한 위치는 76,500원이었는데 그건 깨졌고
일봉상으로 올해의 주가가 지지선으로 거듭 작용했던 자리가 121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5,900원 정도 전후가 이제 그 선인데 그 선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플러스가 나야 됩니다. 예, 삼성전자가 주간으로 플러스가 나야 되는 상황인데 뭐지? 이건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PBR 밴드상으로 보면 뭐 굉장한 어떤 안 좋은 사태로 내려갔을 때 다음 레벨로 보면은 또 이것도 역시 주가가 올라갈 만 하겠는데 이렇게 이제 분석되는 위치까지 내려오긴 했거든요. PBR 밴드상으로는 1.4배 정도 되는 라인까지 빠졌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만약에 내주게 되면 다음 지지선이 한참 내려가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반전하느냐 시황상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주가 하루 급등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거래대금이 여기서 조금씩 이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확 터졌다가 이제 거래대금이 좀 줄었죠. 근데 어쨌든 자동차주가 이번 주에도 가는지 아닌가 전차 군단의 이제 수급 동향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융업종,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난주에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주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화장품, 조선, 해운, 밸류업 이런 종목군들이 4월부터 5월 초반까지 강했던 종목들이 이게 하여튼 예전만 못해요. 거래대금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낙폭주들 일부, 예를 들어서 뭐 SM 같은 엔터주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매수가 좀 분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급락하긴 했는데 태양광 관련주가 미국에서는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에서는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힘들게 며칠 올라가고 하루 두들겨 맞고 또 힘들게 올라가고 또 두들겨 맞고 이런 패턴이 최근에 한 2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태양광 관련주들 미국과 우리 이게 이제 AI 때문에 전력 소모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거라 이번 주에 또 관련된 종목군들의 계속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것들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4월 PC가 중요합니다. 근원 기준으로 지난달과 동일한 전년 대비 2.8, 전월 대비 0.3 이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심은 앞에 2.7 정도 나와주고 이제 숫자가 저건 소수점 반올림이라 그러니까 0.27, 뭐 0.25 요 정도 나오면 좋겠는데 이런 기대치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대로 나와주느냐 요거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너무 사실 단기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대형주가 쭉쭉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아주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 종목으로 어떤 게 움직이는지, 뭐 애플이든 테슬라든 아니면 아마존이 됐든 하여튼 이제 다른 종목군들 빅테크가 좀 고르게 올라가주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 우리 증시는 시황상 삼성전자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난주 보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여력도 그렇게 또 많이 남지는 않았거든요. 선물을 워낙 많이 이제 때려서. 그래서 선물 매도 여력이 없다라는 거는 하락 쪽으로 밀어낼 실탄이 제가 보기에 한 2만 계약 정도? 그 정도 안쪽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걸 바탕으로 지수를, 왜냐면 지수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삼성전자니까 이게 이제 버텨주느냐, 응원단장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주도주가 너무 없어요. 뭐 엔터가 지난주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뭐 주간으로 보면 아주 엄청나게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2차전지, 반도체, 제약, 엔터, 하여튼 등등.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당히 좀 포진해 있는 종목군들 쪽에서 한 2개 정도가 좀 밀고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포와 주도주가 있어야 시장이 강하니까. 지금 기관은 따박따박 어쨌든 코스닥을 계속 매수하고 있어서 여름에 좀 종목 장세가 만들어지려나 이런 기대치가 좀 있거든요. 근데 기대치가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끌어주는 종목이 나와야 되니까 이번 주에 코스닥 업종 동향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건 뭐냐면 외국인들 역대 순매수 순위 코스피. 근데 지금 3위예요. 지금 5월밖에 안 됐는데 순매수 규모로 역대 3위거든요. 근데 그때 외국인들이 역대 순매수 8위까지 코스피가 하락한 한 날은 없어요. 2016년이 가장 덜 올라간 거고, 그때도 보면 코스피는 어쨌든 3% 올랐거든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순매수 1인 경우가 매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순매수 1인 경우는 올해 포함해서 총 4번이었는데 올해 빼놓고 나머지 3번 사례를 보면 그해 삼성전자는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순매수 1위에 해당되는 매수를 보여주며, 그리고 이제 그 순매수, 외국인들이 저렇게 순매수 많이 했을 때 하락한 데가 덜어 있잖아요. 뭐 기아라든가 아모레퍼시픽 이런 게 일대 하락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2위 종목이 뭐였냐면 현대차하고 포스코였는데 또 2위 종목은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수가 안 빠진 건데 어쨌든 그건 거고, 지금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순매수하고 그의 순매수 1위인 경우는 삼성전자도 강하고 코스피도 강했다. 그래서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사실 올해 삼성전자가 약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연봉입니다. 연봉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상승 1년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연봉상 양봉이 몇 개가 이어지잖아요. 이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 하나가 좀 특이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해가 0.1%짜리라서 이거는 의미 있는 데이터로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는 플러스로 마감을 하면 그 다음에 최소 1년은 더 올라가는, 그리고 올라갈 때 최소 10% 이상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올해 도장 깨버리는 그런 상태로 갈지 아니면 이제 패턴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너무 노이즈가 많아요. 예, 근데 너무 노이즈가 많은데,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역으로 의심이 돼요. 실적 수정 없이 노이즈가 너무 많다. 그래서 심리는 되게 안 좋은데 실적 수정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금 삼성전자가 이래놓고 뒤통수 쳐서 올리려나 뭐 이런 기대치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도장 깨는, 그러니까 안 좋은 패턴으로 가는 기회가 될지, 그래서 이제 오히려 악재를 쏟아낸 게 뒤통수가 되고, 그게 이제는 주가는 나올 악재 다 털었으니까 이젠 돌아가야지 뭐 이런 현상이 될지, 시황상 우리나라 시황적으로도 여름철 상세 감안해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니까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움직임 좀 주목을 해보고, 이런 내용 변화가 생길 때마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